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영학부입니다. 네, 오늘 선진편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로가 등장합니다. 자로가 묻기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묻는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뭐뭐를 들으면 이 이사자가 뭐뭐 하면이라는 고측처럼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들으면, 그리고 어조사 저자, 저희 맨 끝에 나오면 이렇게 지호, 요 두 글자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 자체가 종결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지자 때문입니다. 호자, 지금 호자 종결사가 있는데 그 앞에 지라는 목적어, 갈지자, 목적어로 쓰이는 애가 하나 붙어 있죠. 여기서 진짜 그것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어조사 저자는 목적어도 가지는 종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으면 그것을 행한다 라고 종결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즉 여기선 정의 같은 걸 나타내겠죠. 옳은 행위들, 그런 것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옳은 행위 혹은 옳지 않은 행위, 그런 의 같은 것들을 듣는다면 제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자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와 형, 부형이 있는데, 자, 지금 둘 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자는 존재한다, 즉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자는 말 그대로 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 다 어쨌든 계신다, 있다라는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이 계시는데 다음에 저희 몇 번 나왔었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찌합니까? 여기서는 어찌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자는 보통 해석이 잘 안 되고 잘 끊기는 부분이었죠. 어찌 그렇게 들으면 또 똑같은 표현입니다. 들으면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이, 즉 손윗사람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리에 맞게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지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염류가 이번에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들으면 면자였죠. 들으면 지호, 그것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면 그것을 행하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다르시죠? 그러니까 공서화도 몇 번 나왔었죠? 외교에 굉장히 능한 공자의 제자였는데요. 공서화가 말하기를 유가 은는이가로 어조사 야자 쓰였고요. 자로를 얘기하죠. 자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로가 들으면 그것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께서는 부형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가 묻자 뭐라고? 구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자 공자께서는 들으면 그것을 행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공서적이 지금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을 얘기하죠. 공서화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미혹되어 감히 질문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공서적의 질문입니다. 왜 유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구한테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염구는 역시 주격조사고요. 물러나려고 한다. 염구는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 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고로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아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자로는 다른 사람을 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행동까지 내가 겸해서 더 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고로 그를 물러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자를 겸하다라는 의미 말고 배가 된다, 다른 사람의 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용기나 혹은 행동 이런 것들을 배가 되어서 가지고 있다, 몇 배나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봤던 공자의 이제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었죠. 그 대답들이 각각 질문한 제자에 맞게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제자 하나하나의 성향을 잘 알고 또 그에 맞는 답을 내놓는 진정한 스승이기에 저희가 아직도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3장입니다. 공자께서 광읍의 땅에서 두려워하고 계셨을 때 저희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공자께서 광읍 땅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광읍의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양호라는 사람하고 공자를 착각해서 사람들이 며칠간 가둔 적이 있습니다. 공자를 구금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광읍의 땅에서 두려움에 처했는데 안연이 뒤에 있었습니다. 안연이 뒤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 여기 이자와 위자가 나옵니다. 뭐뭐로써 뭐뭐하게 하다, 뭐뭐로써 뭐뭐를 여기다, 혹은 뭐뭐로써 뭐뭐로 삼다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너로서, 물론 너 여자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너로서 죽은 줄로 알았다, 죽은 것으로 삼았다, 즉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안연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살아계신데, 공자께서 계신데 회인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랑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죠. 물론 자식 본인이 죽음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먼저 자식이 죽는다면 부모에게 굉장한 슬픔을 안겨주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보면 고통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제 스승과 제자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제가 스승님이 계신데 먼저 죽어서 스승님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마치 효를 연상시키는 부분이죠. 물론 실제로 안회는 공자보다 먼저 죽게 되어서 공자가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혹은 다른 의미로는 만에 하나 이 광읍의 땅에 사람들이 공자를 정말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면 안연인 저는 목숨을 걸고 공자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는 살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장입니다. 이번에는 계자연이 등장하는데요. 계씨 가문은 노나라에서 굉장한 위세를 떨치는 가문이죠. 그 중에서 이제 계자연이 묻기를 중유, 자로를 얘기하죠. 그리고 염구는 계속해서 자로와 염구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중유와 염구는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가는 캔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 수 있습니까? 대신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 여자는 종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문 나왔습니다.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를 삼다. 나는 공자께서, 즉 당신께서, 옛날에는 그 훌륭한 사람의 아들을 공자라고 했으니까 그 당신께서 다른 것의, 여기에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지금 뭐뭐의, 뭐뭐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다른 것의 질문, 즉 다른 특이한 질문을 할 것이라 여겼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질문을 할 것이라 여겼는데 증자는 일찍이라는 뜻도 있고 고작, 바로 이런 부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유와 아까 줄 여자는 종결사였는데요. 이번엔 and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유와 구의 질문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자연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문장이죠.
소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도 쓰고 있는 한자어죠. 소위 이른바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똑같이 이른바라고 해석이 되죠. 이른바 대신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도로서 임금을 섬깁니다. 도로서 임금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멈춥니다. 이제 섬기는 걸 멈추게 되겠죠. 섬기는 것을 멈춥니다. 지금 유와 그리고 구는 여기까지 주격조사로 쓰고 있고요. 유와 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뭐라고? 구신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구신은 머릿수를 채우는 신하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대신 훌륭한 신하가 아니라 단지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신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서 임금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계자연이 말하기를 그러면 따르는 사람입니까? 역시 뭐뭐는 뭐뭐의라는 형용사 만들어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아버지와 역시 엔드죠. 아버지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또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자가 계자연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기록에 없어서 실제로 행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글로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도 계자연은 왕이나 혹은 그 가문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손윗 사람을 해치고 자신이 권력을 잡고자 자신의 딸을 인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공자가 간파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